자기소개 준비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 우선으로 하는 마인드와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의 해결사가 될 지원자 3번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인턴 업무 수행과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포스기가 고장나 어려움을 겪는 식당에 해결책을 제공해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손님들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충성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을 우선시하는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해결 방법을 찾고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인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은 실제 지금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 모두 다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식당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주인분께 땡땡은행에서 제공하는 포스기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려드려서 가입을 통해서 고객이 되셨듯이 고객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우선, 주도적인 업무 수행, 고객 우선이라든지 주도적인 업무 수행 다 지원한 직무에서 좀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서 키워드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강조가 가능한데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는 이러한 역량이나 키워드에 대한 성과 수준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명확한 요약이 좀 더 부각됐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고객이란 이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세부 질문이 나가고 있죠.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했는데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온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 좀 드렸던 건데 그냥 일반적인 팩트를 얘기해 버리니까 가산점을 얻진 못했고 감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지원한 분야에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고객의 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름 인턴 경험도 있으시고 기억에 남는 직무 관련된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직무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디지털 역량과 영업력을 최우선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먼저 인턴으로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님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일반 직무임에도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DSP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그 고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적인 개선이나 추가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복합형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원 동기가 아닌 전문성을 바로 넘어가서 물어봤거든요. 원래 지원 동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좀 될 텐데 갑자기 내가 기대한 질문은 뭔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네?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행원으로 지원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아무리 이제 금융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수, 고객의 그 다양한 변수를 이 상황 대처를 되게 잘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순서적인 측면을 좀 파괴해서 전문성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답변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디지털 역량, 영업 역량 중요한 부분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기술 인턴 때 활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좀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좀 더 이 역량의 발전 단계를 좀 보여주고 성장의 모습을 강조하신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분히 답변이 뭐 간결하게 나온 건 좋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그 데이터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객에게 이런 걸 적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과를 얻은 건지가 없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는 전문성 부분에서 영업 역량도 좀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의 영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고객님께 땡땡은행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객장 관리를 하면서 고객님께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객장 관리, 제가 인턴이었기 때문에 시제 관련 업무가 불가하지만 인터넷 금융, 그 앱을 통한 금융은 추천해드릴 수는 있어서 자산 관리를 하러 온 고객님께 땡땡은행만의 상품을 추천드려서 상품의 우수성과 또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설득하여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셨고 그 니즈에 부합되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줬던 거예요? 고객님께 저는 항상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포탈을 켜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오늘의 중금채 상품을 추천드렸는데요. 중금채는 땡땡은행만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품으로서 고객님께 그 예금자 보험의 요율을 제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타 은행 대비 이자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님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은 고객의 세부적인 니즈를 고려해서 관련 중금채 상품을 추천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판매 가능한 이 상품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안한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세부적으로 해당 고객이 그 이자율을 중시한다라는 니즈,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예금을 들으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탈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확인한 결과 계속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큰 목돈을 사용하셔서 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을 먼저 추천을 드렸고 그 중에서 중금채를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상품 판매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인턴이기 때문에 시제 업무는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바로 그냥 영업 역량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앱을 통한 추천이 가능해서 이제 자산 관리하려는 고객님께 땡땡 상품을 추천을 좀 해드렸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업 역량이라는 건 결국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파악했나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포털에서 이제 중금채 상품 오늘 금리가 좀 괜찮아가지고 또 이게 우리 땡땡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은행 대비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거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고객이 이자율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그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건데 본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좋은 걸 부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력일 수 있을까라는 좀 퀘스천이 좀 들었다라는 거. 성격적인 부분은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성격의 장점 어떤 게 있어요? 네, 성격적인 장점으로는 급작한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은행 업무에 있어서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했을 때 제가 먼저 당황하고 실수를 한다면 고객의 신뢰가 저 또한
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은행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침착함이 고객에게 신뢰를 가져오는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너무 직무랑 연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성격 물어보고 있는데 굳이 뭐 이걸 갖고 뭐 직무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행원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지점에 배치받게 되면은 뭐 작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3-4명 정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꼭 이 업무 성과로만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다,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짧게 담백하게 얘기하고 끝내도 되는 부분이에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이 장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행동해서 결국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건 얘기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직무랑 막 연결하려고 하다 버리니까 자꾸 우리 지원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 같아. 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 근데 평가자는 우리 지원자의 성격이 궁금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그런 대표적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창의성을 기존의 것을 살짝 변형해서 더 나은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매출 향상을 위해 분석을 실시하여 음료 매출 2배 향상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과 구매 행동 파악을 통해서 구매 행동 분석을 통해서 매장 디스플레이 위치 변경과 적절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어떤 측면에서 창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장에 새로 들여오는 물건은 없었지만 단순하게 위치 변경을 통해서 매출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또한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을 조금 변형해서 효과적인 방식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편의점이 정말 꿀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용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매출 향상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제로 음료수를 좀 앞으로 배치해서 그 주변 상권의 운동센터들을 겨냥해서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변형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게 창의성이다. 강조 가능한데 너무 대중적이야. 네, 그래서 차라리 문제점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창의성이다. 기존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는 자세가 저는 창의성이다 해서 행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셔 버리니까 약간 다른 지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편의점 매출 향상 노력을 하셨는데요. 분석을 실시해서 음료 매출 2배를 향상했다. 실제 매출의 2배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네. 2배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조금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차라리 뭐 168%,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낌이 오는데 2배라고 하니까 너무 퉁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은행원이면은 좀 더 이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것도 약간 느낌이 그냥 뭔가 요약해서 얘기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기존의 것들을 변형하려면은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해주시고 말 그대로 기존의 걸 변형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뭔가 앞에서 본인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요약했던 부분이 더 깊게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분들은 A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전 다른 시각에서 어떠한 근거 때문에 B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B 문제점과 연관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팀원들과 함께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금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면접을 준비하면서 30곳 이상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수 행원이 있다고 하는 5곳을 방문한 결과 그 우수 행원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밝은 미소와 함께 저에게 다양한 많은 상품들을, 특히 더 많은 상품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은행원이 된다면 전문성과 밝은 미소를 갖추고 은행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나름 준비했던 멘트인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아요. 30곳 이상 영업점 방문, 특히나 이제 우수 행원 5곳이 있는 곳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소가 있더라. 본인도 입사하게 된다면 전문성과 미소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맞고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우수 행원들이 그 긍정적인 부분과 미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원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되게 뭐 전문적이고 친절해 보이지만 이거 엄청난 정신 노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까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우고 싶었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뭔가 지금 정신무장이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준비했던 게 더 좋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의 면접의 실제 면접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몰입도 어떠셨어요? 제가 거의 다대 다 면접밖에 치른 적이 없어서 이렇게 1대1은 처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모의 면접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 언제였어요?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아까 손님의 니즈 파악 부분에서 살짝 핀트에 어긋나는 말을 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것만큼 내가 오늘 좀 잘한 것 같다. 어떤 게 있어요? 잘한 부분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답변을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긍정의 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습니다. 평상시에 면접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혼자 좀 많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답변이 끊기지 않도록 네, 좀 많이 혼자 중얼중얼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